북한 어민의 강제 북송 사건, 이 사건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놓치면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사태가 흘러가 버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최초 발생은 2년 8개월 전인 2019년 11월 2일부터 7일까지 닷새 동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 지난 6월 18일 여권의 고위 관계자가 문재인 정부의 반헌법적 강제 북송 사건을 비판하면서 새롭게 조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딱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당, 야당 간에 그리고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정권 사이에 무슨 정치적 정쟁이라도 벌어진 것처럼 사태는 옆길로 빠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첫째 본질은 북송 주민이 살아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만약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귀순 의사가 없었다면 그들은 북한에 돌아간 다음 영웅 칭호까지는 아니어도 환영을 받은 뒤에 잘 살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돌아가자마자 즉결 재판에 넘겨진 다음 바로 처형됐다면 모든 것은 명약관화해집니다. 둘째,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북송 어민들의 이름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의 핵심은 해당 피해자들의 이름을 대한민국 언론에 적시하는 것입니다. 가령 그 어민의 이름이 홍길동, 김갑동이라면 우리는 홍길동, 김갑동 사건 혹은 홍김 강제 북송 사건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나라 안팎을 막론하고 국가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거의 모든 나라는 그 핵심 당사자의 이름을 붙여서 표현합니다. 저는 그래서 국정원에게 요구합니다. 지금이라도 해당 어민들의 이름을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건의 실체가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명확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셋째 본질은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아직도 김정은 위원장의 심기경호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까지 문정권 사람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 했던 말을 모두 모아보십시오. 북한을 탓하거나 북한을 비판하거나 돌아간 북한 어민의 생사를 따져 묻거나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비난하고 이번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에게 야속하다고 하고 자신들은 정당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들은 북한 당국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말이 없습니다. 정의용 당시 안보실장은 북한이 먼저 돌려보내라고 요구한 적은 없고 우리가 먼저 돌려보내도 될까요? 하는 식으로 의사타진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북한 당국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알리바이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문정권 사람들의 말이 달라지고 있다는 놈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애초 이 사건이 고발되고 수사가 진행될 초기에 문정권 사람들은 북한 어민들에게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한결같이 주장했습니다. 진정성이 없다는 말도 했습니다. 마치 귀순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본인들의 뜻에 따라 북으로 돌아갔을 뿐이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습니다. 그들이 판문점을 넘어갈 때 얼마나 비극적인 장면이 있었는가 하는 현장 사진 10장이 충격적으로 공개됐던 것입니다. 그들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온 힘을 다해 몸부림치고 있었다는 장면이 전 세계에 공개된 것입니다. 그러자 문정권 사람들은 슬며시 강제 북송이었다는 점은 반박하지 않고 그러나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서 넘겨진 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 변화를 보였습니다. 대신에 그 어민들이 흉악범이었다는 일방적 주장을 또다시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팩트들은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북송 어민들은 시종일관 남한에 남고 싶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20장이 넘는 자기 소개서도 제출했다고 합니다. 귀순 의사가 없었다면 이런 행동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의용 당시 안보실장은 흉악법은 추방이 원칙이라고 강변을 했고, 그에 반해 대통령실은 그들을 사지로 돌려보내놓고 웬 궤변이냐 하면서 조사에 협조하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북한 어민들이 조국에 가서 죽자는 말을 했다고 했는데, 검찰은 지금 그 발언이 북한 어민의 귀순 의사를 왜곡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중의 핵심 뉴스는 통일부 직원이 당시 판문점에서 벌어졌던 반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사실상 간접 살해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날의 처참했던 광경을 휴대폰으로 동영상으로 촬영해 놓았다는 점입니다. 스틸 사진 10장으로도 세상이 뒤집혔는데 만약 10분 안팎의 그 동영상이 공개된다면 온 세계 언론에 톱뉴스를 장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민주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전무후무한 광경 앞에 전 세계인이 분노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핵심 5인방을 지금 바로 국회 청문회에 불러야 합니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당시 국정원장, 당시 통일부 국방부 장관, 당시 경찰청장, 이렇게 5사람을 곧바로 청문회에 소환해서 그들 자신의 입으로 국민들께 설명을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을 덧붙인다면 당시 국정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의원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핵심 인물은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경남 양산에 있으면서 온갖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챙기고 또 국민들께 근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등산을 했는지, 함께 사는 반려견은 어떤 상태인지,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뭐 등등 시시콜콜 알리면서, 그리고 집 앞에 시위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을 고발하는가 하면 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에는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 국민의 관심과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는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아무 말이 없습니다. 이번 사태의 총책임자는 문 전 대통령 당신 아닙니까? 정부와 여당도 이번 사건을 야당을 압박하거나 문재인 정권 사람들을 혼내주려고 한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로지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자세를 시종일관 유지해야 합니다. 방향을 잃으면 안 됩니다.